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올리는 동의보감 강의입니다. 현생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한 2주 정도 못 올렸는데 다시 조금 올려드릴 거고, 저번에 아마 이거를 한 번 걸러서 한 번은 동의보감, 한 번은 516기 파트를 올린다고 했는데, 저번에 아마 516기를 2번 연속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의보감 2번 연속으로 올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너무 외적인 요소, 방해 요소들이 되게 많죠. 없는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고,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합시다. 자, 지금 동의보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위지보라는 큰 항목의 이름 중에 첫 번째 원문은 저번 시간에 했거든. 정의 지극한 모배가 된다인데, 오늘은 그 카테고리에 속한 두 번째 원문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원문은 짧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묶어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원문을 볼 건데 봅시다. 일단 한자를 보면은 뭐가 있지? 요거 삼가다 근이거든요. 삼가다 근. 삼가다가 뭡니까? 삼가다, 무언가 언행을 조심하다는 거야. 언행을 조심하다는 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간 용법이 뭐냐면 근하신년. 근하신년이 뭡니까? 조심스레 뭔가 새해를 축하드릴 때 쓰는 문구죠.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갔을 때 근조. 삼가 조심스레 조의를 표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근신 처분을 받는다. 이 신자도 약간 삼가다 신이거든. 둘 다 뭔가 삼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언행을 조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뭔가 과오가 있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당분간은 언행을 최소화하라는 거지. SNS 올리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삼가다 근은 뭔가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풀어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뭡니까? 지키다 수. 수비하다, 수호하다, 보수적할 때 숫자죠.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요거 단원 한자는 요거 후천이라는 걸 한번 봐보면 이게 생명체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 조금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 사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체에 수정란 상태에서 모체에 기속되었다가 출산되면서 모체로부터 떨어지죠. 이거는 호흡 영양적으로 어때요? 호흡과 영양을 모체에게 의존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독립해서 자가호흡, 자가영양을 섭취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요 귀속 분리 요 시점을 기반으로. 그죠? 즉 인간과 같이 요런 어떤 두 시점이 구분되는 어떤 출생이라는 명료한 기점이 있다고 볼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체에 귀속된 상태의 요 시간대를 선천이라고 하고, 모체로부터 탈출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 시간대를 후천이라고 규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후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체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전반적인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선천, 후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유전자가 타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선천지기가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칠 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요거 송자거든. 송인데 뭐냐면 길이다, 뭔가 칭송하다. 뭔가의 업적을 조금 칭찬하는 그런 거 있잖아. 길이다,
칭송하다, 송자야. 그래서 칭송하다라는 용법으로 쓰이고, 교회 가면 부르는 거 뭡니까? 찬송가 할 때 송자가 이거야. 그지? 그리고 단순히 송가라는 약간 고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요 용법도 쓰이잖아요. 누군가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를 송가라고 하는데 이때 송자가 요 송자입니다.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면은 여기 단어들 할 게 많아가지고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쭉 보다 이거 있다. 이게 뭐냐면 가지다, 갖다, 뭔가 쥐고 있다, 버티다, 지야, 버티다, 지. 그래서 소지하다, 유지하다는 뭔가 쥐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 이런 뜻이 포함이 됐겠죠. 근데 지속성, 지구력 이런 건 약간 버티다라는 그 어감이 조금 더 강하죠. 어쨌든 지속, 지구력, 소지 유지할 때 지가 다 요겁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이거는 숨기다 비, 숨기다 비니까 뭐 비밀, 비결 그런 거 있잖아. 비기가 뭡니까? 숨겨진 어떤 기술 있잖아.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그리고 이 비서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님들 옆에서 막 일정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 이 비서라는 게 원래 요 비자가 들어가거든. 요 비밀스러운 비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문서서야. 그냥 글서. 그래서 사실 비서가 요새 이미지로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비서란 뜻은 그 뭐랄까 되게 중요한 비밀 서류 업무를 조금 관장하는 그런 직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서할 때 비도 요거라는 거. 그리고 요거 밀자입니다. 밀인데 뭔가 빽빽하다. 빽빽하다. 촘촘하다. 밀이야. 그래서 오밀조밀하다, 치밀하다 이런 거에도 이 밀자가 쓰이고 밀도 있잖아. 밀도가 사실 풀어보면 빽빽한 정도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를 보는 그런 수치지. 밀도가 높으면 물질이 빽빽하게 존재하는 거고 밀도가 낮다는 것은 공이 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 밀도할 때의 밀자가 요거고 그 다음에 정밀하다. 정밀도 할 때도 요 밀자가 요겁니다. 이것도 그냥 할까? 방금 정밀도의 밀자가 저거라고 했는데 정밀하고 정확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밀 대 정확의 차이. 정밀 대 정확. 이 정확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t값이 있어. 참값이 있거든. 근데 요거 자체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보는 그런 척도야. 그래서 간단히 쉽게 말하면 우리 양궁이나 사격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요 가운데가 어쨌든 우리가 쏘려고 이렇게 목표를 두는 10점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활을 쐈을 때 대충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면 이 중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화살은 여기 있는 거지. 왜? 요 참값과 거리가 가장 근접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럴 때 요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정밀은 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 t값과 관계가 없어. 이거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나오는 개념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밀자가 나온 김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 명이 세 발을 쐈는데
세 발씩의 화살을 쐈는데 어떤 사람은 요렇게 구성이 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빗나가게 쐈는데 요렇게 밀집되어 있었어. 자, 이게 정밀도가 요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왜? 이거는 참값에 한 발은 들어가긴 했는데 세 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산도가 너무 커. 근데 얘네는 집중돼 있잖아. 되게 빽빽하게 밀집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군대 가서 사격하신 분들은 이거 뭡니까? 0점 조정만 하면 얘네들은 다 여기로 맞게 돼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쏠 수 있느냐가 처음에 0점 조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다고 보는 거야. 요런 케이스에 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밀하다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T값과 관계가 없는 거야. T값과 독립적으로 규정이 되는 개념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밀자가 나온 김에 정밀과 정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밀, 사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정밀하면서도 정확한 거지. 두 개를 다 갖추는 거. 모든 측정 과정에서. 자, 그리고 계속 할 게 많습니다. 요것이 베풀다인데 실시하다 시. 그래서 베풀다라는 뜻으로 종교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뭐예요? 불교적으로 보시하다라는 거 있잖아. 이때 시가 이겁니다. 뭔가 베푸는 거. 그리고 실시하다니까 시행하다. 실시하다 시공사할 때 다 시가 이거. 아시겠죠?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쭉 보면은 또 뭐가 있지? 이거 류. 머무르니까 더디다 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체류하다, 유학하다, 아니면 계류, 보류하다 할 때 류자가 다 이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이거는 기자, 여기 기자인데 몸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보통 자기 자신 할 때 기야. 그래서 이거 용법이 뭡니까? 지피지기.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백전불태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백전백승이 아닌 게 당연하죠. 아니 효도르나 최용만하고 싸우는데 얘네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지겠지. 근데 얘네를 잘 알고 있으면 얘네랑 붙을 것 같은데 도망쳐. 그럼 위태롭진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백전백승이란 말은 조금 와전된 것 같고 원래 원문은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맺다, 지키다. 맺다, 뭔가가 다지다, 엉키다 결이야. 뭔가 꾹꾹 엉켜놓는 거 있잖아. 다져놓는 거. 그래서 사자성어 뭐가 있죠? 결자해지, 맺다. 묶은 사람이 그거 알아서 풀어야지. 결자해지라는 말, 원인 제공자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결혼, 혼인을 맺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결과 뭡니까? 과실을 맺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과실을 맺는 거지. 그게 결과라는 거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결속되다, 응결하다 할 때도 다 이 결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뭐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영자입니다. 영. 그래서 대표적인 용법이 영어야, 영어. 영유아라고 우리가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면은 유아할 때 유가 그 젖유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현대 기준으로 조금 세분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난 애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생후 4주까지 딱 한 달 시점이지. 이때를 신생아라고 해. 아시겠지?
그리고 생무사주 5주차부터 돌까지 만 1년까지 이때 시기를 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유수유가 요때까지 길면 요때까지 이어지는데 요새는 또 모유수유 그렇게 길게도 안 하죠. 저희 와이프는 둘 다 돌까지 했지만 요새는 짧게 하고 그냥 분유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진찰해보면 가급적 모유수유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밤에 분유 안 타도 되거든. 그리고 만 돌을 지나서 기준이 뭐 다양한데 그냥 대략 취약전,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 있잖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때를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 근데 이 유자가 젖유자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미 젖을 먹는 시기는 지났거든. 이 유자는 뭐냐면 이거야. 힘이 약하다라고 해서 어리다 유자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였나? 어리다 치가 딱 붙으면은 유치원, 그리고 유치하다라는 뜻 자체도 유치원의 유치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어리다 치니까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면 치졸하다. 치기 어리다 할 때 치자가 요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아의 유자는 전유가 아니고 요 어릴 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영아, 유아로 나뉘고 생후 5주부터 돌까지를 보통 영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영자는 요 어린아이 영자의 영자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한방 수학과에서도 요 기준을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단어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요 원문 하나만 하는 거야. 하물며 더구나 황.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는 폐기하다예요. 폐기하답니다. 뭔가 못 쓰게 되어서 버리는 거를 폐기라고 하죠. 그래서 쭉 보면은 요거 떨어질 타야. 그래서 타락하다는 말 있잖아. 타락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죠? 타락하다라는 뜻의 타가 요 타자로 되는 거고, 낙태가 뭐예요? 태아가 계속 자궁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유산돼 버리는 걸 낙태라고 하죠. 유산시키는 것도 낙태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타태라고도 해. 그래서 다 이걸 쓰는 거야. 요거에 타락에 태를 붙인 거지 그냥. 그래서 타태라고도 하고 낙태라고 하는데 둘 다 태아가 뭔가 떨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죠. 얼마 전에 낙태 브이로그 찍은 유튜버가 있었죠. 세상이 조금 진정한 말세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테마록 엄청 매니아인데, 테마록에서 말세를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뭐 진짜로 악마가 오거나 악마가 강림하거나 이런 게 말세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신뢰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기를 말세라고 테마록에서 정의를 했었거든. 뭐 테마록에 조금 유치한 대사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이 관점은 되게 그때 처음 읽을 때부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맞는 것 같고, 아마 지금이 말세 좀 요런 기준에서는 말세로 조금 한 걸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말세가 와도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이건 뭐냐면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아쉬워하다, 석자입니다. 석. 그래서 애석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석별이 뭡니까? 석별의 정. 이별하는데 너무 애석한 거야. 그래서 석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맨날 월드컵 16강, 8강에서 아쉽게 지죠. 석패라고 하지. 그때 석자도 요겁니다.
개인적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이 되게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 수아레즈 원더골로 졌던. 이때가 저는 쌍용도 있었고, 박지성 뭐 다 있었고, 이때가 멤버가 되게 괜찮을 것 같던 것 같아요. 박주영도 있었고. 저는 이때가 조금 황금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서 점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관심은 있습니다. 요새는 기사로만 보죠. 오타니가 거의 55집 근접하고 있죠. 요새. 저지는 약간 62홈런 페이스에서 쳐진 것 같고, 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자, 이거 고자입니다. 고. 굳다 고. 굳어버리다 고야. 그래서 고정되다 아니면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할 때 고자도 이거고, 견고하다 할 때 고자도 요겁니다. 그럼 견자도 여기 나와. 견고하다 할 때 견자도 여기 나옵니다. 굳다 견이야. 굳다 견, 굳다 고. 비슷하죠? 어감이. 예.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자, 이거는 기자인데 이게 뭐냐면 살가죽. 우리가 흔히 표피라고 말하는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 리는 요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갗의 결, 살결을 말하거든. 살결을 말할 때 기리라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 기자는 피부층에서도 거의 표피층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표피층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는 보통 한의학에서 뒤에 나오는 요 육자하고 같이 쓰이거든. 이렇게 기육이라고 같이 쓰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인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5가지로 분류할 때는 뭐야? 근, 맥, 육, 피, 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간신, 비폐신 이렇게 배속을 시키잖아. 근데 이 기육은 이렇게 5개로 분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체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때, 즉 뼈와 같은 단단한 조직과 기타 부드러운 연부 조직으로 분류를, 만약에 크게 이 2가지로 러프하게 분류를 할 때 이 기타 연부 조직을 통틀어서 저는 기육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육이 뭔가 빠져버렸다, 기육이 뭔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지방만이 아니라 피나 근육도 막 빠져버린 그 상태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뒤에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 사라지다 소. 그래서 뭐 소멸하다, 소비하다 써서 없애는 거지. 그리고 해소되다, 소진되다. 그 다음에 요거 여위다수야. 여위다수. 마르다, 여위다수. 그래서 뭡니까 용법? 수척하다는 말 있잖아. 병적으로 마른 거. 특히 요게 들어가면 다 병적으로 뭔가 된 거지. 그래서 요 수척은 그냥 마른 걸 떠나서, 건강하지만 마른 걸 떠나서 병적으로 말라 보이는 거를 수척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앞에 기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인체의 어떤 연부 조직들이 다 감소돼 버린 상태를 의미하겠죠. 거의 다 했습니다. 쭉쭉 보시면은 이 발자가 있거든. 발. 이게 뭐냐면 잘 안 쓰는 옛말인데 터럭이라고 해. 터럭. 이 터럭이 뭐냐면 몸에 난 털 중에서 길고 굵은 털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길고 굵은 털이 뭐 있어? 머리카락이지. 그래서 터럭, 발자야, 발. 그래서 모발, 이발, 삭발, 백발 다 이 발자를 쓰는 거야.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 발자는 머리카락하고 연결돼서 용법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발령도 있잖아. 단발령. 구한말에 뭐 상투를 컷해버려라. 상투 컷해야 되는 그런 령을 내렸지. 단발령.
그리고 거의 다 했습니다. 단어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할 건데 치, 부 요렇게 연결되고 발락 요렇게 연결돼. 그래서 이빨이 이가 부 들뜨는 거야. 잇몸에 딱 들러붙지 못하고 뭔가 빠질 듯이 덜렁덜렁 하는 거를 치부라 보면 되고, 발락은 뭡니까? 당연히 머리카락도 빠질락 말락 아니면 쉽게 빠져버리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방향성의 그런 병리적 변화를 의미하죠. 이나 머리카락에 대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진정이라고 나오거든. 진정, 진짜정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신에 저장된 정을 의미해. 키드니는 아니고 어쨌든 신에 저장된 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문맥상 심에 저장된 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진정은 원래는 신정인데 여기서는 심정으로 쓰인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자를 다 봤으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한자 보는데 거의 30분 걸렸네. 자, 여기서 두 가지 책이 나오거든. 선서와 경송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정확히 무슨 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 도가 계열 서적으로 둘 다 추정이 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세요. 내용 자체가 도가적인 내용이거든.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선서라는 책에서는 정의 생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대. 자, 이제 기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자, 체내의 생리적인 음양조화로 인도하는 길은 정액을 마치 보물처럼 조심히 다뤄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데에 있으니, 즉 정액을 보물처럼 소중히 다뤄야 음양조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명력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후천적인 양생의 노력은 뭡니까? 노화를 방지할 수는 없지. 근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죠. 보시면은 정액이라고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어. 보통 일반적으로 한의학 서적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용어인 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사실 이 정액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과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이 화에서 생성된 어떤 2차적인 물질이거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체내에 막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던 정이 어떤 명문화나 이런 거에 작용을 받아서 2차적으로 생성된 물질이 정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의학 서적에서는 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마치 현대 이야기서처럼 정액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쓴다는 게 조금 특이하죠. 상대적으로 남성적이면서 어떨 때 이게 분출이 됩니까? 음양교합이라는 상황에서, 성관계적인 상황에서 배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면서 편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액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편중적이라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이라는 것은 남자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성에게서도 소모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단순히 음양교합만이 아니라 음양교합 외적인 상황에서도 이 정은 충분히 소모가 될 수 있어요. 뭔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이 소모가 될 수 있거든. 아니면 잘 안 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액이라는 것은 너무 남성주의적이면서 음양교합이라는 상황에만 치우친 용어라서 약간 정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한 노화라는 게 이게 참 한의원을 하면은 단골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오시던 분들이 하나 둘
한 분, 두 분씩 요양원에 가시고 결국 돌아가시거든. 근데 이 건강한 노화라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5년, 10년 골골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건강하게 막 나이 90에도 골프 치면서 이렇게 허리 꼿꼿한 분들도 있거든. 건강한 노화,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건강한 노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그런 소멸에 이르기까지 단시간, 최단 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러 고통이 최대한 적어.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노화와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극호상인 것 같아요. 극도로 호상. 근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운동도 하고 뭐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건강하게 고통 적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의원 하면서 참 뭔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한계도 많이 느끼고 회의감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계속 닥치다 보면 조금 힘들죠. 근데 정말 응급의학 의사분들처럼 외과 의사분들처럼 그 생명의 그 촛불이 꺼지는 거를 계속 목도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 같아. 뭐 다음 생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음 생애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운이 좋게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 생에는 저는 한번 외과 의사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생사여탈권을 쥐고 정말 생명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죠. 요새 안 그래도 가끔 공부하다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몬스터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물론 만화책으로는 다 보고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책인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더빙 콜이 엄청나요. 엄청나. 더빙 콜이 엄청나고 만화책으로 볼 때 볼 수 없는 그런 목소리와 음악가 같은 것들이 되게 절묘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몬스터 애니메이션 정말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봐보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만화책도 물론 훌륭하지, 원작 자체도 훌륭하지만 애니 자체로 구현을 해놓은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성우분들 더빙 퀄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주인공이 그 유명한 뇌외과의죠. 천재 뇌외과의. 진짜 죽을 사람 살려놓는 그런 사람이죠. 이 외과라는 직업이 참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이국종 교수님도 그렇고 존경받을 만한 직업입니다. 진짜.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경송에서는 정의 생리적 선서의에서 이 경송이라는 도가서적에서는 정의 생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양생의 핵심 이치는 정을 보물처럼 여기는 데에 있으니 이렇게 보물처럼 꼭 쥐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새어나갈 틈 없이 빽빽하게 모아서 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요거거든. 보물처럼 꼭 쥐고 있다. 보지의 비밀이야.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 이 보지의 비밀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결국 장이거든. 장. 꼭꼭 숨겨놓다. 그래서 이거에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5장 6부에서 6부에 대비되는 5장의 결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장정이거든. 5장은 6부에 비해서 정을 꽁꽁 숨겨 놓을 수 있어. 그게 6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생리적으로. 이때 장자가 이거지. 그래서 5장 할 때 장자도 요거잖아. 이게 워낙
중요한 생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지의 비밀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장자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고, 계속 봅시다. 이러한 정 중 남성의 정은 정액화되어서 여성인 사람에게 흩뿌려지면 시죠. 여성의 정과 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유명한 이 문장입니다. 시인즉 생인, 뒤에 나오지만 유기즉 생기. 엄청나게 중요한 요 문장이죠. 이 정의 생명 생성 능력을 한 단위로, 생명 생성 능력과 자기 자신의 생리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요 문구입니다. 방금 말한 건 요 시인즉 생인이죠. 여성인 사람에게 흩뿌려지면 여성의 정과 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요 문장이 시인즉 생인이죠. 여기서도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생식과정 있잖아. 생식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수컷, 이 정이 암컷, 자의 정으로 일방적으로 동적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띠죠. 생식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에서도 어때요? 운동성 강력한 정자가 난자로 달려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동일하게 생식에 관여하는 정이 화하여 생성된 2차적 물질 있잖아. 남자에게서는 정자고 여자에게서는 난자겠지. 동일한 이런 2차적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야. 수컷의 어떤 2차적 물질은 동적이고 암컷의 2차적 물질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성향을 띠겠지. 그지? 그러나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 즉 DNA와 연관된 그런 정보들을 함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완전한 신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정이 화하여 생성되는 생식의 정이지만 수컷의 정과 남컷의 정은 성향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유기적 생기를 볼까? 자신의 몸 내부에 이 정이 고이 머무르면 뭡니까? 장부의 생리적 활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생명현상에 기여하게 되지. 생명현상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체내의 생리적 변화들 있잖아. 생리적 변화를 오장이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체내의 모든 생리적 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정은 뭡니까? 기름이지. 휘발유나 경유가 되겠지. 그래서 정이 오장에 충분히 저장되어야만이 이 엔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체내의 모든 생리적 변화를 추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과 오장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쭉 계속 갑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요 두 가지가 뭡니까? 시인즉 생인, 유기즉 생기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보면은 정은 이처럼 단순히 뭡니까? 생명을 생성하는 데만이 아니라 이거를 잘 모으면은 자기의 생명 현상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거든. 이처럼 자신의 생명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아이를 맺기 위한 용도로라도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고이 간직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왜? 자신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지? 하물며 단순히 쾌락만을 쫓아 헛되이 버려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에 관한 폐해가 어떻겠는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무분별한 성관계나 자유행위를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수록 자신의 생명력은 점점 불이 꺼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이처럼 정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큰 변화를 알아채기 힘드나 나이가 들수록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급격히 노쇠해지고 수명 또한 짧아지게 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단기간에는 큰 변화를 알아채기 힘들다는 것은 뭡니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 가능한 여유분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거랑 되게 비교되는 거 뭐야? 우리 몸의 산소 저장분이 얼마나 돼요? 끼케야 1, 2분이거든? 1, 2분만 산소 공급을 차단해도 질식해서 사망하죠. 이거랑 되게 대비되지. 이 정이라는 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용량이, 여유분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요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무리 후천적 제한을 잘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커버 불가능한 어떤 선천적인 타고난 요소가 이 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 만약에 후천적 자양만으로 정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떨어지지 않게 커버할 수 있으면 사람은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장수를 하더라도 사람은 100살, 105살, 110살 요 정도가 거의 한계잖아. 결국은 죽게 되거든. 그 말은 뭐냐? 후천적 재앙으로 도저히 커버 불가능한 선천적인 요소가 요 정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배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이요, 수명. 소중히 여겨야 되는 요소는 육신이며 가벼이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이다. 뭐 뒤에 두 가지 내용은 아시겠죠? 그 위에 명, 이 수명을 여기서 수명이라고 조금 직접적으로 이해가 쉽게 직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를 보다 일반적인 의미의 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 만약에 일반적 의미의 명이라면 이 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방금 말한 거예요. 방금 말한 어떤 뭐랄까 후천적 양생을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선천적, 한계적, 체질적 요소 있잖아. 우리 몸에 어떤 선천적 타고나면서 정해졌으면서 우리 몸의 어떤 한계를 정해주는 체질적인 요소를 내가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람마다 이렇게 한계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뭡니까? 양생을 하는데도 방향성 자체가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체질적인 요소를 잘 파악을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명은 약간 선천적인, 체질적인, 제한적인, 한계적인 요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수명이라는 것보다는. 이 선천적, 한계적, 체질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사상체질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가볼까요? 이런 거지. 중력, 우리 몸에 중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중력과 무관하게 음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와 외거든. 사람이 뒤집어둬도 내 외는 변하지 않아. 그지? 근데 중력과 유관하게 음량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과 하거든. 사람이 물구나무 서면 위아래가 바뀌잖아. 그지? 그럼 머리 쪽이 음이 되고 다리 쪽이 양이 되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물구나무를 서서 생활하지 않고
걷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리 쪽이 양이고 머리 쪽이 위쪽이 되니까 양이고 다리 쪽이 아래쪽이 되니까 음인데 이거는 약간은 이 내외라는 기준에 비해서 뭐랄까 변동성이 존재한다 이거지. 확실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안쪽을 음이라고 보는 게 맞고 바깥쪽을 양이라고 보는 게 맞으며 지엽적으로 볼 땐 뭡니까? 아래쪽을 음이라고 보고 위쪽을 양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내외가 더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이 근본을 기반으로 우리 인체를 보자고 내와 외를 기반으로 우리 인체를 볼 때 안쪽에서도 상과 하에 있는 게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인체를 크게 볼 때 바깥쪽에 두 영역이 있죠. 그죠? 안쪽에 두 영역이 있고 그리고 색깔을 달리 해보면 여기는 둘 다 뭡니까? 위쪽. 여기는 둘 다 아래쪽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잖아. 요 영역이 있고 또 뭐? 요 영역도 있고 요 영역도 있고 요 영역도 있는 거지. 그지? 이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장부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에 있으면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장부적으로 뭡니까? 제일 오장육부상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한 폐라는 거를 대응시켜서 표현한 거지. 인체에서 따지면 사지 말단을 제외했을 때 목덜미가 돼요. 목덜미. 경추부근. 그러면 바깥쪽이면서 제일 아래쪽에 거는 어떤 장부를 대응시키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뭡니까? 신이거든. 그지? 신이면서 배꼽 아래쪽이야. 얘는. 하복부 혹은 둔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안쪽 두 개를 보는데 안쪽 두 개에서 위쪽은 비. 간보다 약간 위에 있는 비. 바로 아래쪽은 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간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는 인체를 4개로 크게 나눴을 때 목덜미 바로 아래인 흉곽 부분이 되겠고 요 간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횡격막 아래서부터 배꼽 위에까지 상복부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폐대 간소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실제 우리 한의학에서 그냥 정통 동양의학에서 쓰이는 폐나 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약간 이 영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장의 이름을 가탁한 것일 뿐이고 물론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비도 흉곽에 대응되잖아. 원래 흉곽 속에 있는 거는 폐랑 심이거든. 그지? 간은 어느 정도? 간과 신은 어느 정도 되지만 얘네들은 아예 안 맞죠.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인체를 4개의 영역으로 요 관점 하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근본적인 게 내랑 외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괴의 형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쪽이 근본이잖아. 그럼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무조건 양이야. 근본이. 그지? 근본이 양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아래효가 양효인 거야. 맞아? 근데 속에 있는 지엽적인 게 얘는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지. 얘는 이거지. 이건 뭡니까? 아래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인 건 음이 되는 거야.
동일하게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둘 다 근본적으로는 음의 영역인 거지.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태양. 이거는 뭐? 태음. 자, 그리고 둘 중에 양이 어디가 많아요? 이게 근본이 양이기 때문에 얘는 양이 우위에 있는 거야, 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적다고 해서 얘를 소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음에 속한 게 아니야, 얘는. 엄밀히 양이 우위에 있는 거야. 얘는 뭡니까? 반대로. 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음이 양보다 우위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용어를.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사상이학의 기본은 이거야.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사람마다 골고루 이렇게 기의 흐름이 공급이 되면 좋겠는데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편차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요 상이면서 외인 요 목덜미 영역, 폐의 영역으로 집중되는 기의 흐름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럼 목덜미가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 발달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봐야 돼. 여기서 그러면 가장 기의 흐름이 약한 곳이 어디인가? 여기야? 아니거든. 봐봐. 외측이면서 상부로 집중돼. 자, 그러면 외측으로 어느 정도 가. 그지? 상부로도 어느 정도 가. 그지? 그럼 이 흐름과 정반대되는 내측이면서 하부인 요 간의 영역이 폐의 영역과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게 돼.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폐대 간소라는 짝이 이루어집니다. 역으로 태음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하에 해당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외 상에 해당하는 요 폐의 영역에 대한 흐름은 극도로 약하겠지. 가장 약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간대 폐소가 되는 거야. 이 짝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랑 간의 영역이 짝이 되고 비랑 신의 영역이 짝이 돼서 폐대 간수하면은 태양인, 간대 폐소하면 태음인, 비대 신수하면 소양인, 신대 비소하면 소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외관적으로 볼 때 목덜미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상복부가 약하면은 거의 100% 태양인. 역으로 요게 발달하고 요게 약하면은 태음인. 흉곽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흉곽이나 가슴 쪽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엉덩이나 요 골반이 되게 좁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경우는 완벽하게 소양인. 역으로 요쪽이 발달하고 가슴은 조금 작은 사람들은, 흉곽은 좀 작은 사람들은 소음인으로 딱 외관상으로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 유명한 사상리학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를 생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정리를 한 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 다른 원장님들은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사상이학이라는 요 되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낯선 이런 생리병리적인 구조가 이해가 잘 되더라고. 뭐 명에서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버렸네. 자, 그 다음 내용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골주 1시간 갑니다. 자, 간의 정이 견곽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목현 무강이 나타나고 폐에 저장된 정이양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부족해지면 기육이 수축해지며 신의 정이 견곽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신의 활성도 기의 절대량이 감소하게 되고 비의 정이 견곽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지부 발락이 나타나며, 만약 아까 말했죠? 이 진정은 심에 저장된 정으로 보아야 된다고. 진정이 과다하게 소모되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면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되고 사망에 이를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인데 여기에서도 행간을 봐야 돼. 행간을. 어떤 행간을 봐야 되냐면 장정 양상의 오장이 정을 저장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간, 신, 비에서는 정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뭔가가 견고하게 저장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그죠? 자, 그런데 다른 걸 봐볼까? 나머지 두 개의 장. 폐에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시민, 진정 또한 모산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어감이 다르죠. 왜 다 불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인데, 여기 이런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원문에서는. 원서를 볼 때는. 그냥 대충 쓱쓱 하고 넘어가는 분이 대부분인데, 제가 추정한 요 원문의 요 사람의 의도는 이겁니다. 일단은 5장별 장정, 정을 저장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거야. 즉 아까 말했듯이 정과 저장된 수식어가 차이가 있거든. 부족하다 아니면 소모되고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견과 고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5장을 횡격막 기준으로 위치를 나눌 때 위쪽의 장과 아래쪽의 장이 나뉘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은 횡격막 위쪽에 있는 심과 폐야. 이런 견과 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횡격막 기준 아래쪽에 위치한 간비신이야.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이게 이런 다른 수식어를 써서 장정을 설명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일단 두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추정 1, 두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정이 5장에 저장될 때 성상 차이가 있는 거지. 성상 차이가. 심폐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간비신에 비해서 엄청나게 동적이거든. 계속 움직이진 않아. 얘네는 움직이긴 하겠지만 얘네만큼 눈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얘네는 정적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 정이 저장될 때 성상도 차이가 있는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단단하게 심폐에는 고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쉽게 통제권을 이탈하기 쉬운 그런 성상으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역으로 간비신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상대적으로 정적이기 때문에 고체나 담과 같이 뭔가 딱 들러붙고 운동성이 약한 상태의 성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정은 해부학적 생리적인 구조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정을 저장하는 해부학적 생리적인 구조죠. 요 심폐 같은 경우는 저장된 정과 같은 물질이 쉽게 새어나갈 수 있는 동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역으로 간비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장된 물질들이 쉽게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단단하게 사방에서 틀어막는 구조로 그런 어떤 해부 생리적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지 요 부족 모산 견고라는 표현의 차이만으로 이런 어떤 생리적인 5장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부학적으로도 유의미한 분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추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요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간하고 눈이 생리적으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현무광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무광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무광. 무광이 눈빛이 조금 뭐랄까 흐리멍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눈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눈의 구조를 보면, 간단히 보면 빛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요 홍채 사이엔 동공을 지나쳐서 수정체와 유리체라는 어떤 투명한 균질한 공간을 지나쳐서 여기 망막에 이르러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거든. 그지?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빛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동공을 지나쳐서 일단은 렌즈 모양의 수정체를 지나치면서 굴절되겠지. 그지? 이 수정체는 원래 엄청나게 투명하고 균질해야 되는데, 이게 혼탁해지는 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아시겠죠? 수정체 다음에 또 투명한 조직이 뭐가 있었어요? 유리체가 있지. 유리체. 이 유리체도 역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비균질화되고 혼탁해질 수 있겠지. 그러면 나타나는 게 비문증이라고, 뭔가 눈앞에서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유리체가 혼탁해지고 불균질하기 때문에, 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망막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눈이 조금 뭐랄까 반짝반짝해 보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수정체와 유리체의 어떤 투명도, 균질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빛이 고스란히 망막으로 간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없이 완벽하게 정말 새까만 동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홍채 말고 동공입니다. 동공. 새까만 동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반사가 극도로 적어서 모든 빛을 흡수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마치 흑요석 있잖아. 흑요석. 맨질맨질하고 까만데 맨질맨질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과 같이 이런 구슬 같은 동공이, 그래서 안광이 좀 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거지. 간의 정은 눈에서 뭘 유지해준다? 수정체와 유리체의 투명도나 균질도를 확보해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성분이 아닐까라고 여기서 또 2차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폐에 저장된 정액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부족해지면 기육이 수척해지며 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했잖아. 기육은 인체를 크게 단단한 부위와 연부조직으로 나눌 때 이 연부조직을 통틀어서 기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래서 여기는 피도 들어가고 육도 들어가고 근도 들어갈 텐데, 이 피를 대표하는, 피와 대표적으로 연계된 게 폐이기 때문에 여기 폐랑 이렇게 기육이 수척해지는 걸 연관시키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육이 수척해진다는 건 뭐 사실 다 폐건 비건 간이건 거기에 있는 정들이 다 부족해지면 기육이 전체적으로 수척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폐하고만 단편적으로 연관시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계속 볼게요. 신의 정이 견고하게 들어차이지 않으면 신의 활성도나 기의 절대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거는 뭡니까? 계속 얘기했었잖아. 정과 기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골 내부로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거고, 기는 종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정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보관된 신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또 비의 정이 견고하게 들어차 있지 않으면 치부발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보통 이나 머리카락은 신과 연관을 시키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비라는 건 어쨌든 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보통 지방 조직이나 단순히 근육 외에 살이라고 보긴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서는 안 되고 인체를 인체의 모든 조직들을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모든 결합 조직들을 통틀어서 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지? 그럼 그런 관점에서 끈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결합 조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지려고 하겠지. 이빨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육은 단순히 지방 조직이 아니라 이런 결합 조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도 얼추 이해가 가겠죠. 그죠? 자, 마지막. 그리고 심해 저장된 진정이 소모되거나 흩어지면 쉽게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를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5장 중에서 생명 유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뭡니까? 다른 거 다 작살나도 생명이 붙어 있을 수는 있거든. 그지? 근데 이거는 작살나면 바로 즉사잖아. 심장. 그지? 즉, 생명 유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듯한 요 심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듯한 모든 현상적인 근거들 있잖아. 사고가 나는데 심장이 뚫리면 바로 즉사한다던가, 심장이 멈추면 바로 즉사한다던가, 그런 어떤 근거들 있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질병 사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심에 있지 않나라고 여기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런 어떤 각 5장의 정의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지보에 속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길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에 숨어있던 여러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강의에서 설명해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간만에 동의보감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요 3번과 4번 짧은 문장이거든. 요 두 가지 문장을 끝내면서 정의지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